민주당이 일본을 싫어하니까 난 좋아해야지. 민주당이 친일파 싫어하니까 난 친일파 등용해야지.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이요? 그리고 또 일본이 이상향이거든요. 선진국으로는 저래야 되라. 이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언론, 야당의 관심이 높잖아요. 그 관심이 그 부정적인 관심도예요. 그런데 저런 행보를 하면서 공개적인 모습을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가장 무능력한 행정부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지금 진찰료, 조재료 등을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이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 그렇죠.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원빈설이 걸었어요. 원빈설이요. 얼마면 되겠어? 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수요일 김 과장이 있는 날이죠. 다만 김준일 평론가는 오늘 이제 휴가를 떠난 상태고요. 장성철 소장 정신 못 차리고 조금 늦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함께해 주실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과장 대신 나온 전직 국장 출신입니다. 박진영입니다. 네. 국장입니까? 네. 전직 국장을 한 10몇 년 했습니다. 어떤 국장이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당에서도 지방자치국장 했고요. 정부에서도 뭐 네. 정책소통국장 했고 네. 각종 국장 오래 했습니다. 높은 그렇습니다. 자리인데요. 네. 국장 전문입니다. 네. 정치권에 보면 참 제가 뭐 이런저런 분들 이제 뵈면 네. 그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선거에 뭐 낙선하시거나 아니면 선거를 아예 안 나가시더라도 일이 있을까 싶은데 참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일이 많죠. 그러니까 네. 그 주변에 정치권 주변에 일들이 참 많은 모양이에요. 일도 많고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잘하는 그러다 보니까 장성철 소장 같은 사람이 잘 팔리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좀 잘하시는 분이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늘 떨어지지만 네. 그래도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은 잘하시니까. 일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탑 클래스죠. 탑 클래스예요. 네네네. 그러나 뭐 선거랑 연은 아직까지는 좀 있진 않으시고. 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데는 좀 부족한 네.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내 평가는 뭐 보통이 아닙니다. 뭐 한 3선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내에서는 대단한 분 오늘 함께 하셨고 당내 사정을 워낙 잘 아시죠. 그래서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고 안 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뉴스는 좀 브리핑을 해주실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국장이 오늘 미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차원에서 모자도 쓰고 네, 예. 아니 해리스로 갈아타셨군요. 네, 빨간 모자 썼었는데요. 네. 네, 분위기를 보니까 이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바로 갈아탔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 네.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뭐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보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봐봐야 뭐 물론 이제 두 사람 얼굴 보시는 겁니다만 또 동시통역 하시는 분들의 그 목소리들 그거 말고는 들을 게 없거든요. 그 내용 완벽하게 저희가 정리해 갖고 거의 실시간 정리를 해서 한 12시쯤에는 저희가 네, 보여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저희가 이 직전까지 워싱턴 DC에서 네. 4년간 특파원을 했던 그렇습니다. 김필규 특파원과 미국 대선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다고 하는 폴공 네. 의원을 모셔다가 네. 실시간으로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분석 예. 중이에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와서 바로 쟁점 따다다닥 짚어주고 네. 그리고 중요도 순으로 다 판단한 다음에 네. 누가 될 것인가까지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맞추기까지 합니까? 네,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순서를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일산에서 오는데 네. 보통 한 30분 걸리는데 네. 그렇죠. 1시간 5분 걸렸어요. 네. 이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해리스 때문에. 네. 와,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의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네, 진영이 형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뵈니까 저 너무 좋아요. 네. 두 분이 서로 잘 아시는군요. 저희는 아주 인연이 깊죠. 저희가 그렇습니까? 같은 학교에 교수도 같이 했고 그래요? 방송하다 싸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네. 우리 박진영 국장께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에 대한 평가를 조금 전에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장 소장님이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분이죠. 네. 들었지? 능력 있고, 네. 능력 있고 좋고, 능력 있고 정보 많고, 정보 많고 인맥이 넓고, 인맥이 넓고 그리고 얘기도 잘해주고. 절대 당선이 안 되고. 그런
그건 장점이 아니지. 예, 예를 들면 그래도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장성철 소장님은 김건희 여사, 네. 그다음에 뭐 또 한동훈 김무성, 대표. 한동훈, 네. 요렇게 이제 전문 분야가 있고 우리 박진영 국장님은 전문 분야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뭐 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백과사전입니다. 이재명 그렇죠. 대표 특히 브리테니까. 그러니까 방송할 때 네.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어요. 음. 진영이 형이 생긴 건 촌스럽게 생겼는데 되게 현학적이고 박학다식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런 것까지 알고 저런 표현까지 쓰다니 어허.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네. 분위기 너무 좋은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두 분의 칭찬을 듣고 전화 있자니. 오면서 네. 진짜 운전을 오래 했잖아요. 네. 와 전화 막 해가지고 재밌는 거 엄청나게 취재 많이 아. 했는데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저 너무 재밌어. 일단 뉴스 들어가기 전에 뭐 대충 어떤 거 좀 있어요? 대략 김건희 여사 분야 역시 김건희 관련된 거를 여사죠. 네. 네. 어마어마하게 취재를 많이 했어요. 아. 김건희 여사 관련. 네, 아주 재밌는데 수위가 좀 높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부터 가시죠. 그럴까요? 안돼 네. 안돼 수위가 아니 높다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저희가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어제 화보 또 하나 내셨습니다. 아, 마포대교 마포대교. 비공. 아니 근데 정말 멋있게 나와서 저는 아 진짜 잘 찍었다. 대통령실이 이제 간만에 열일했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순환 구조대를 찾았습니다. 한강 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 지구대를 각각 방문을 했는데요. 네. 피자 치킨 같은 간식도 전달을 하고 아이고야. 구조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오. 곧 추석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도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굉장하네요. 네. 사진이 제가 보니까 사진 진짜 근데 잘 찍지 않았어요? 잘 찍었고 거의 시간대를 김중만입니다. 네, 네. 시간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네, 찍으신 것 같아요. 딱 해질녘부터? 해질녘. 네. 해질무렵 네, 네. 마포에 나가 사진을 찍어요. 이런 거 안 하셨죠? 예, 안 쓰셔도 됩니다. 아, 취하셨습니까? 수위 안 깨네. 네. 근데 이제 명품백 불기소 권고 그 결정 나오고 나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요.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네. 했잖아요. 앞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아, 이제 좀 찝찝한 것들 다 털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잠깐 좀 필터를 돌려가지고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먼저 박지영 예. 원장. 네, 먼저 좀 얘기 좀. 네, 아, 잠깐 그건 필터 좀- 가동 그래요? 중입니다. 네. 저는 장성철 소장이 무슨 이야기할지 대충 짐작을 했는데 혹시 어떤 총선 문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는 이미 다 뭐 나온 끝났습니다. 건데요. 왜냐하면은 장 소장님이 문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경남에 전화 막 돌리고 했거든요. 아, 명 실제로 그 문자 받았던 MC 사람들 명 누구냐 선생님. 네. 네네. 제가 막 찾고 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뭘 경남에 돌려. 알아낸 게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취재 말 결과? 못해요. 아하. 아니, 다들 왜 아니, 이러시는 여기는 해야 돼, 형. 아니 나름 저기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그 네. 뭐 천하람 이준석 두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외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문자를 본 다른 사람이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 뭐 문자 이야기가 경남에서 네. 많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럼 뭐 그냥 소설 형식 혹은 뭐 꿈 형식을 상상이라도 저희가 좋고요. 빌어서 네. 어떤 꿈을 뭐 저기 꾸셨나요? 예. 그 당시에 거창이 서쪽이에요 경남에. 경남 네. 거창. 양산이 동쪽으로요. 네. 동쪽으로 가라. 아, 동쪽으로 간 이유가 예. 그거예요? 밀양에 있다가 김해로 오잖아. 남쪽으로 하잖아. 예. 남쪽으로 가라. 그 방향을 정해 주셨군요. 아니 근데 이 방향을 그 명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아니 명수 선생님 이야기 안 했는데. 아 그러면 누군가가 방향을 알아. 얘기할 때 명인지. 방향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그 당사자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나 뭐 예. 아니면 저 위에 전달을 해서 김- 밑으로 내리고 그까지는 제가 취재를 못했습니다. 아. 저는 늘 이런 걸 터뜨릴 때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네네.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외주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방향 지시 등을 켜준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더라.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아니 뭐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도망가는 느낌인데요. 뭔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뭐가 회전하고 계신 거 도망가야 돼. 집에서 생각 좀 정리해 오세요 다들. 네, 생존 본능이. 마포 이 화보는 네.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네. 그 부분과 말씀을 좀 드리면은 대통령실은 지금 전전긍긍이에요. 막 어떤 종류의 전전. 왜냐면 뉴스토마토나 다른 언론사에서 네. 어떠한 수준의 증거 자료를 갖고 확보했는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있냐. 아, 그 파악 난리가 아닌 중이시군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네. 더 이상 어떠한 조치도 못 하고. 그거는 지금 뭐가 어떻게 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역공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추가로 어떤 뭐 보도나 이게 이어지질 않으니까 사실 본인 입장에서도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 예. 뉴스토마토에 있는 기자분들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다. 오. 아. 크로스 체킹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 캡처본 이런 것들은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는데 여러 분들하고 그걸 증언해준 분들 네. 녹취까지 다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첫 보도가 좀 너무 성급했었던 건가요? 왜냐면 이제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알 수가 없고 네. 뭐 모르죠. 아. 근데 뭐 그 시점에 왜 그때 터트렸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크로스 체킹. 대통령실이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보도가 나왔잖아요, 실명으로. 근데 다른 누군가가 더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측의 얘기에 의하면 그냥 공천 개입이 하나의 큰 축이고 네. 또 하나는 그 선생님, 아, 스승님과 그 여사님과의 음. 이제 관계, 아, 이제 그 투축으로 기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스승님이 많아요. 스승님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이 예. 스승님을 위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취재가 끝난 것 같아요. 아. 그쪽도. 네. 이게 공천 개입이 아닌 다른 종류의 또 많은 조언과 사랑과 그렇죠, 애정, 그렇죠, 관심 그렇죠.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서 더 드러날 정확히 것이다. 하시네요. 취재 해보셨어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저도- 들었어요. 아니 이번에 네. 출장 끊어서 경남 가세요. 경남이요. 아, 경남 현장에 가면 뭐가 좀 더 다른 아, 얘기가 근데 나오죠. 무조건 총선 사람을 때 소문이 만나고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면 더 많은 얘기를 좀 들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정당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그때 소문이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나 김해 공천 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공천 안 주네. 아 화딱지 난다. 나 기자회견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이제 뭐 이준석 의원도 만나가지고 아 나 진짜 이런 일 당했어. 나 정말 봐봐. 막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주고 캡처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나 개혁신당 비례 1번 주면 안 돼? 그거는 제 고난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니까 이제 기자회견 해가지고 막 하려다가 네. 이제 어딘가 본인이 느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힘이 작용을 했는지 기자회견을 안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나서 조용히 있었는데 당시에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면서 본인들 보좌진들에게 막 그것도 캡처본도 나눠준 거예요. 자 기자회견 해야 되니까 문서도 만들고 보도자료도 만들고 해라. 그래가지고 막 퍼진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퍼진 거예요. 아. 이게 누가 뭐 해킹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음. 그러니까 다 자신들이 업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문자 받았어요. 곧 공천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고 다녔던 분들도 있고 뭐 한두 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설이었는데 예. 이거는 하나의 이제 증언과 증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김영선 의원을 어디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다. 어디로 보냅니까? 아, 뭔가 자리 하나를 간다는 드려야 된다. 이야기도 그렇죠, 있었는데. 아. 일설 소문에는 네. 이미 기관장으로 내정이 됐었는데 예. 아하. 이러한 일이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연기 많이 늘었네 안 본 사이에. 아 연기파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아, 지금 오히려 가기도 좀 애매하죠. 이 상황에서 네. 가면 더 오히려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한 얘기도 있고 네. 네.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더 챙겨줘야 돼. 가야 된다. 그렇죠. 아. 그래야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나와. 아. 그런 설도 있는데 네. 뭐 이 정권은 뭐 누구 눈치 보지 않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않을까. 네. 지금 그 공천 개입 한 틀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나중에 그럼 맞춰봤을 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조언을 듣고 행동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오, 그런 소설 참 잘 쓰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싶은 저 거 같은 아니에요? 이제 경상도 네. 사람이 느끼기에는 네, 네, 네. 경남 지리를 잘 모르는 조언이 있었다. 아. 생활공과 지리를 전혀 모르는. 아 그런가요? 선생님의 근데 주 활동 무대가 경남권 아니었었어요? 제가 서울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네. 그분도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우리가 보통 뭐가 또 갑자기 또 예, 생존 본능이 또 선거 전략이라는 예. 것이 네.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유권자 분석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하는 말로 이 뭐 나무가 많더라, 물이 많더라 네. 이런 걸로 선거 전략을 짜는 건 아니잖아요. 네. 풍수지리. 예.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거창은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네. 양산은 물가예요. 뭐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수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혹은 이목 기운이 너무 강한데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다. 네. 배산임수. 자, 아유 중요한 얘기를 하네. 네. 마포대교 이야기도 그래도 한번 해주시죠. 김건희 여사 이제 공개 활동이 사진 잘 늘어난다. 나왔죠? 네.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동안의 영부인의 활동은 저런 명절 전에는 어렵고 소외되고 힘이 없고 약하고 좀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봉사 활동하고
그런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양로원, 뭐 경로당, 뭐 어린이집, 고아원, 아니면 열악한 급식 시설 이런 데를 가서 격려하시고 하는 건데 이건 경찰들을 격려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역대 어느 영부인이 이러한 활동을 네. 저렇게 공개적으로 했는가 음. 좀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대통령하고 같이 갔으면은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혼자 저렇게 가셨다라는 것은 여사님께서 네. 국정 운영에 참 무한한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정운영의 자신감. 이른바 생각이 좀 드네요. 공권력이잖아요. 네. 경찰이. 경찰. 네. 예,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네. 영부인이 간다.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듬는 이미지의 보조 이런 역할만 하는 게 관료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예, 많이 근데 갔던 이제 것 같고. 공권력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럼. 갔다라는 것은 네.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근데 왜 경찰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는 겁니까? 안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안 따라다녀? 지위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한테 이른다 안 따라오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네. 첫 번째 사진 저 뒤에 있는 남자분 네. 있잖아요. 네. 저분이 이제 경찰분이 아니면 그 뒤에 하얀 옷 같은 하얀 옷 뒤에 이제 밝은 경찰복 옷? 말고 네. 저분이 이제 제2부속실장. 제2부속실장이에요. 네. 네. 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다니면서 일정을 컨트롤도 하고 네.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많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네. 자꾸 저렇게 간다. 아마 연말 되면은 군부대도 혼자 방문하셔가지고 아. 여러분들 뭐 군부대요? 네. 아, 그러지 급식도 않을까. 드시고 성소권자, 이렇게. 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좀.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죠. 아, 아니, 선글라스 쓰시고. 아, 그렇죠. 예. HQ 가가지고. 네네네네. 대통령과 함께 가는 건 아니고 영부인 단독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원래 다니시고 그러나요? 아니죠. 처음 보는 일이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제 과거에 50년 전에 누가 어디 갔다라고 증거 자료를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음. 근데 저런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저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음. 공천에도 개입했대. 그런 소문이 있대. 막 누구 공직자는 뭐 김건희 여사 계래, 누구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받았대. 아, 그 소문들이. 뭐 대통령실은 뭐 김건희 여사가 누가 김건희 여사 사람이래. 이런 것들이 막 소문이 섞여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 되게 세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데 저러한 행보를 보인다? 저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또 황당무계한 추론을 해보면요. 네. 소설 경찰, 군인, 예. 인사 대단합니다. 30년 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 잉크가 마르기 전에 네.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아하. 발표되기 전에.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다 했잖아요. 소실 한 20년 전, 30년 전까지. 네, 문재인 여권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다 했단 말이죠. 그때는 안 했죠.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이런 말로 이제 뭐 장성 인사, 예. 총경 인사는 어디에서 하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대통령보다 더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부인께서 음. 이런 공공기관에 다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두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저 찍어서 잘 됐다는 사람들에 대한 뭐 몇 명 거론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당에는 없어요. 아 이게 당연히 없겠지. 찍어서 뭐 잘못된 사람만 있고. 아, 근데 정부나 이런 데는 좀 있다는 얘기. 저 사람은 김건희 여사 픽이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모양이군요.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언론, 야당의 관심이 높잖아요. 근데 그 관심이 그 부정적인 관심도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가고 저런 데 가서 격려하면은 와 그래 우리 여사님이 어렵고 힘든 경찰들 많이 격려하러 가셨구나. 와 네. 잘하셨네. 피자도 맛있었겠네.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아니 여사가 저기 가는 게 맞나? 아니 지금 디올백 받은 거 사과도 안 했잖아. 이렇게 막 부정적인 관심과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런 행보를 하면서 공개적인 모습을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라고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어쨌든 뭐 여론 정치를 아예 안 하진 않을 거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여론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관심만 높아지니까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야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런 사진들 모습들이 계속 나가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실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국민적 관심 상관없고 일단 누구 보시기에 좋으면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정무적인 판단과 보고가 마비됐다?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행보를 할 때 네. 부속실에서 자 여기 가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러한 비판 들을 것 같으니까 요거보다는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아니면 고아원 이렇게 가서 격려하시죠. 요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저기 한번 가볼까? 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이 수준이 아닌가. 대통령이랑은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통보를 하겠죠. 아, 네. 상의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네. 김건희 여사가 컨텐츠가 있는 분이잖아요. 코바나 컨텐츠. 본인이 컨텐츠 전문가니까. 아, 사업체가 있었으니까. 그럼 본인이 제일 아, 전문가예요. 네네네. 본인이 결정하면 전문가가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크리에이티브. 하는 거예요. 아. 콘텐츠는 맡겨라. 네. 최 기자님께 이제 좀 숙제를 드리면 네네. 일요일 날뭐 최고위원들하고 중진 의원들하고 대통령과 네, 관저에서 네. 좀 네. 만찬을 회식 하셨잖아요. 만찬, 네.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님이 좀 오셔가지고 아. 여러 좀 얘기를 좀 하신 모양이에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인요한 뭐 네, 네. 이분도 와셨다는데. 인상현. 네. 여러 이야기.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였을까요? 뭐 필름 붙여라, 글자 좀 작게 봐라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아니 뭐 요즘에 가장 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신 톤은 좀 어땠을까요? 의료 대란 이야기를 네. 하셨을까요?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해 보세요. 네? 윤상현한테 전화해 보시고 알려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군요. 아니 근데 영부인으로서는 당연히 걱정 네, 많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공식적으로 네.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비판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응급실 뺑뺑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응급실 뺑뺑이. 네네. 아니 대통령실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행입니다.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셨는데요. 일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응급실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오늘부터 2주 동안 비상 응급 주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 응급 주간. 네, 비상 응급 주간에 들어간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 방안도 우리가 내놨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제료,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네, 했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이니까요. 앞뒤 한정적으로. 2주 비상 응급 주간에는 올려주겠다. 이제 이런 네. 취지였는데 어쨌든 이 의대 정원 문제로 시작했던 의료 대란의 해결책이 나오나 했었는데 수가를 일단 올려서 급한 불을 꺼보자라는 취지의 답변이 나와서 이거 수가 인상이 아니라 네. 패널들 출연료를 인상해야 된다.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패널 싶어요. 아, 제 월급은 네.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냥 패널 네네. 출연료부터 인상을 해라. 네. 대통령께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은데 예. 저는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런 형식의 국정 운영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가장 무능력한 행정부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이 가장 무능력한 권력의 행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아니, 비판했거든요. 돈 유능한 거 아닙니까? 돈 올려주는 거? 아니 그러니까 패널 돈을 올려주면은 네. 유능한 건데 지금 진찰료 조제료 등을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거 올려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아. 이거 네? 올려주면 좀 의사들이 오지 온다고 않을까? 사표 내고 이제 가버렸잖아요. 이미 아. 전공의들 좀 없잖아.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찰료 조제료 그 뭐 350%? 뭐 이렇게 네, 3.5 배 3.5배. 이렇게 올려준다고 뭐 와 진짜로 3.5배 올려준대 가야지 이러겠냐고요.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무회의 보고 윤석열 대통령 원빈설이 돌았어요. 원빈설이요. 죄송합니다, 원빈 씨. 네. 뭐 어떤 얼마면 되겠어? 이게 무슨 뭡니까? 이거 약간 좀 준비하신 준비하신 것 같네요. 같아요. 아니요, 근데 금방 떠오른 생각인데 그렇습니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 보니까 원빈이 얼마면 떠올라가지고 되겠니? 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기자들이랑 만나서 한동훈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그 증원 백지화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런 기자들 질문하니까 무슨 얘긴들 못 하겠느냐. 일단은 모여보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대통령실의 이 발표는 무슨 소리야. 지금 2025년은 손도 될 수 없어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정원은 건들지 마.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정원은 건들지 마. 이거 조정 못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럼 논의를 왜 하지? 왜 해요?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은 안 된다. 그 다음 해 정도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아니에요? 26년은 좀 논의해가지고 조정할 것을 좀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년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내년 거 지금 2,000명 올라가 버렸는데 다시 왜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절대. 이건 못 내려올 것 사실 같아요. 지금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 근데 그 내부에서 2025년도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반영해 볼 그걸 만한 제가 여지가 확인을 있지 해보니까 않나. 네. 이제 수능이잖아요. 네. 수능이 지금 시작됐는데 이 정원 문제를 재조정하려면 국가 재난 상황일 때 재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전례가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의료 대란이 국가 재난이에요.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 재난 상태 선포하고 네. 그다음에 이 수능과 관련되는 이 정원 문제에 대해서 재조정하면 수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정부에서는 하여튼 역진 불가하게 그러니까 한번 요만큼만 저 수레바퀴 돌면 그 뒤로 이제 못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돌들 자꾸 이제 끼워 넣는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수능해서 만약에 다들 수능 지나고 나면 아마 진짜 더 돌리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네. 그 지금 학부모를 난리 난다니까요. 네. 학생들 네. 난리 나고 이거는 건들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수시 접수 들어갔고 그럼 뭐 정시 1,900명 그거 조정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더 난리 나요. 네, 말이 네, 안 네, 되는 네, 일이고 네,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은 의료 대란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대란이 대란이 아니다라고 네. 진단하고 있다. 소란이다. 왜냐하면 의원분들이 응급실 뺑뺑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10년 전에도 응급실 뺑뺑이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 이렇게 의료 문제가 심각했으니 우리가 개혁하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 늘리자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나오는 게 13년 후에 나옵니다. 네, 한 10년 13년 동안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돌아란 말이에요. 음. 저는 이게 한덕수 총리라든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느끼기 싫은 거죠. 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왜? 그 감정을 느끼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는 것만으로도 싫어하는. 그 느낌적 느낌을 제일 잘 파악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대정부 질의 네네.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거 어제 좀 이슈된 게 몇 개 좀 있었죠? 네, 이제 하나만 먼저 가볍게 짚고 네. 가보면 이건 정말 무겁다면 무겁다. 제가 가벼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오케이. 2시에 시작하잖아요. 원래 대정부 질문이. 근데 이제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안 오겠다라고 해서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게 지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갑자기 누가 대정부 질문 안 온다는 장관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 미리 대정부 질문의 행사 때문에 불참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차관 대리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네. 했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이 찍힌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도 있었다. 야당이 먼저 양해를 구했군요. 네, 양쪽 당에 다 양해를 네. 구했고 그 동의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밝혀져서 난처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인이 찍었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 이게 보통 네. 그런 국제 행사가 있으면은 네. 가서 인사말하고 오세요. 라든가 아니면은 이 상임위 참석했다가 또는 본회의 참석했다가 중간에 나가세요라든가 이런 식의 자연스럽게 좀 익스큐즈가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분들은 그런 익스큐즈를 박찬대 원내대표도 모르는 실무적 도장이 찍혔으니까 나 아예 안 갈래. 어차피 가기 싫었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불출석 대리 출석은 그냥 원내 대표실에서 실무자가 원내 행정국장이라는 직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냥 관례적으로 찍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참석을 다 안 하겠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회의 끝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네, 이렇게 좀 성의를 표하는데 잘됐다 도장 받았으니까 안 가야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요. 네. 국회의 1년의 가장 큰 행사예요. 국민들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이 그 장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안 오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보통 이제 국제법, 국내법 이야기 하잖아요. 네. 어느 법이 우선일까요? 국내법과 국제법이요? 예. 국내법이 우선 아니에요? 국내법이 우선 똑같은 겁니다. 국정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가 저기 뭐야 생일 파티 한다고 네. 국회 안 국회 안 나왔다고 왔죠. 하잖아요. 네. 아니 뭐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생일 일이에요. 파티를 한다고 국회에 안 온 게 아니라 국회에 안 왔는데 이제 그 마침 시간에 생일이지. 보니까 이제 생일 파티도 아하. 있었다 이렇게 진짜 해주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나오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의 위치도 있지만은 네.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통할한다는 측면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냐? 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저 사람들한테 잔소리 듣기 싫고 평소에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다 이거거든요. 그럼 국가 원수의 직위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럼 뭐냐? 국가를 대표하는 거, 사명권, 뭐 여러 가지 입법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런 거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대통령이 제일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 아닐까요? 그런가? 역시 이재명 그런가요? 대표보다도 네, 한동훈 대표일 것 같은데 느낌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싫어요? 밥 먹을 때도 안 부르지. 네. 근데 어쨌든 장관들 불참에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직인이 찍혀 있다라는 것은 네. 민주당이 이것만 안 찍었어도 이 뭐야 하는 거야, 네, 막 그래서- 국회를 무시하는 거야, 막 명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막 멱살 잡을 수 있었는데 찍어줬으니까. 잠깐만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막 네. 조금 겸연쩍게 됐어요. 네, 지금 상황이. 창피한 뭐 거죠. 하여튼 이건 뭐 그렇게 그래서 넘어가고요. 7시에 시작이 네. 됐어요. 뒤늦게 시작이 됐는데 엄청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일본 정부 위탁을 받아서 일본 시민단체가 만든 사도광산 안내책자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장경태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 사도광산 안내책자에는 반도인은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조선인만 노예처럼 일을 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도대체 어디 진실이 있는가라는 등의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그냥 비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과 한덕수 총리가 이제 서로 싸우는데 한번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관념을 보급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폄하 비하 발언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죠. 이걸 왜 그만두고 보십니까? 자. 총리님.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가 도주 및 수감했다는 그런 사실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라고 한 적 우리 있습니까?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네, 장경태 의원이랑 아주 분노하는 네, 한덕수 총리의 아니 덕수형이 저렇게 화끈한 성격이었네. 아니, 앞으로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화끈하고만 저. 굉장히 화끈한 모습이 네. 어제 근데 내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계속 화를 냈는데 뭐 서영교 의원이랑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네. 아주 파이팅이 넘치시던데. 근데 갑자기 독도 발언이 튀어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독도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대통령의 공식 발언 573개, 57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도 독도 얘기를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독도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냐 네.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는 아니라고 한 적 있냐. 네. 뭐 이런 이제 설전이 서로 오가긴 했고요. 한덕수 총리는 갑자기 이렇게 파이팅이 넘친 이유가 뭘까요? 격려를 많이 받았겠죠. 아하. 용산에서. 네. 잘하시더라. 잘하시네. 뭐 하실 수 있네. 뭐 이런 거겠죠. 네. 5년 쭉 갑니다. 평생 총리 간다 뭐 이런 건가요? 이번 정권 내내. 5년 쭉 갑니다. 자신감의 발로. 자신감의 최장 발로. 시간 총리, 기간 총리로. 그래요. 근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일본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음. 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설명을 왜 하고 있냐고요. 이분들이 대변하고 입장을 표출해야 되는 것은 정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위안부 피해자분들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죠. 일본 측에 항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는 거 그게 외교죠. 그게 공직자들이 할 일이죠. 네. 근데 이분들은 뭐 언뜻 보면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일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보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기시다 총리가 지난 주말에 왔다 갔잖아요. 네네네. 일본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한국 정부가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러 간다. 라는 일본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럼 뭐냐, 한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고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허용해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유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더 올라가 볼게요. 군함도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007 영화에도 나왔고 우리나라 영화도 나왔잖아요. 만들어졌죠. 예. 그때도 유네스코 등재할 때 일본이 우리 그 강식용자들에 대한 만행이라든가 그리고 조선인들이 고생했던 이런 것들을 다 쓰겠다고 했어요. 네. 안 했어. 그런 게 다 빠져버렸어. 싹 빠져버렸어요. 아주 극소수로 해놓고 그대로 유네스코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대 비슷하게. 정부가 이게 뭐 박근혜 정부든 어떤 정부든 다 우리 정부가 이거 태클을 걸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예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책자에 조선 반도인들은 게으르고 무능해가지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라는 책자가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에 왜 일본의 편의를 더 봐준다고 혹시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이요? 예, 어릴 때부터 일본은 선진국이었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나하고 네. 뭔가 맞아. 설마. 사케도 맛있고 오므라이스를 사케하고 같이 먹으면 더 취향도 좋고 아. 그리고 또 일본이 제가 보기에는 네. 이상향인 것 같아요. 선진국은 저래야 되라는 일본이요? 그런 것 아, 같아요. 지금 일본은 근데 대통령의 그 뭐 광복절 경축사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은 일본보다 잘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뭐 일본 국민성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는 왜 복종 지배 이런 뭐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뭐 오랫동안 이렇게 체득된 취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시다가 왔을 때 김태효 1차장이 브리핑 한 것 중에 제가 딱 귀에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북한이 러시아라는 뒷배를 이용하여 뒷배를 네, 뒷배를 이용하여 뭐 우리나라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보호하고 된다. 방어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네네. 일본과의 협력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그건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 동의는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위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중국 혹은 뭐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고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하려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큰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당장 지금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건 일본과 뭐 미국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만약에 가는 거라면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세요.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생각의 포션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취향이다. 취향 문제와 또 하나는 금방 생각하다가 잊어버렸네. 아 근데 취향으로 내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거는 너무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일본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이런 걸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돼서 나는 넘버원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내 취향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왔어.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의 잊어버렸던 게 생각나는 건 뭐냐면 네. 민주당이 일본을 싫어하니까 난 좋아해야지. 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이 워낙 반대를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네네. 민주당이 친일파 싫어하니까 난 친일파 등용해야지. 그게 뭐야? 그것도 아니 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정체성이 별로 없던 분이잖아요. 이철우 교수라는 친구분이 그 전에는 중도지향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중도지향성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특별히 보수나 진보가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냐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호 차장 같은 분이 주입하니까 그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본인의 취향도 내가 이제 힘이 가졌으니까 내 취향 드러내도 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그 생각이 말씀은 들어요. 저는 약간 설득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를 규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상대 누군가가 있어야 그와 다른 나를 찾으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면서 아 민주당과 상대에 있는 나는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원래 보수가 아니잖아요.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처신해야 돼 이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런 걸로 공격하니까 난 반대편에 가야지. 아, 그런 이렇게 의미로. 자기 정체성 찾을 수 있죠.
저 형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네, 심각하게 반응하지 깊이 있게 마세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아니, 더 아니 들어가면-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나 이제 방향성을 취향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취향을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수든 진보든 다 이 대통령이 하는 저 정책이라든가 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의아해 하잖아요. 그렇죠. 잘 이해는 못 합니다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네. 이게 네. 정체 불분명이야. 뭐야 그럼 본인 취향인 거야 이거. 바이오리즘도 여기까지 아니고 듣겠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즉흥적이고 기분파인 거는 맞는 것 그건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 일요일도 그렇잖아. 네.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께 전화를 해요. 네. 4시에 오후 4시에 네. 대통령님 막 이렇고 저렇고 언제 한번 저녁 한번 사주시죠. 그래? 지금 와. 와. 근데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최고위원 중진들과 이제 어떤 만찬이나 오찬을 계획을 할 때 이거 누구를 오라고 할까? 언제 오라고 할까? 그렇죠. 이거의 또 정치적인 파장은 뭘까?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정교하게 다듬는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런 기능이 없어. 아. 그냥 관저로 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나중에 취재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만약 그랬다면 뭐 여러 가지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 대란 관련해서 얘기 들으려고 하셨겠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무적인 기능, 참모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거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그게 바로 언론사에 풀이된단 말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박진영 선배님의 저 말씀에 다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일리가 동의를 있다. 하고 네. 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네.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막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런 폄하적인 발언을 들어도 별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굴욕적인 모습 보이는 것 대단히 비판을 했는데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일본에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한탄스럽고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난 거 보면 군 정신 교육 네. 그 자료에 교재. 위안부 숙제라든지 아니면 안중근 의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왜 그럴까? 해도 가만히 되잖아요. 있지, 그냥 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데 왜 이거를 빼지? 굳이.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지신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네.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군 골프장에 갔다 뭐 이런 내용이 네, 어디 이건 이제 나왔습니까? 간단히 이제 네. 의혹이 있어서 제기를 했는데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또 이것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부천 화재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골프를 쳤다. 군 골프장에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대통령 부부가 있었을 때 경호처에 있던 사람 1인이 있었는데 그 장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시기에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는 문제를 제기를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갔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네. 그 한 명이 당신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물어봤다는 이제 거죠. 김용현 장관은 그거 나 아니다. 나라면 옷을 벗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면 옷을 벗겠다. 그게 나라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옷 벗겠다. 같이 쳤다면 아니, 내가 거기 있었다면 아니라는 걸 강하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네네. 아, 그럴 리가 없다. 네, 네. 사실이면 옷 벗겠다. 이렇게. 대통령 부부는 그럼 골프를 쳤나요 그러면? 그거는 확인이 안 확인이 안 확인 안 되는 되는데 거고요. 제보가 있었다라고 장경태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김용현 의원은 본인의 입장 발표로 본인은 무능력한 경호처장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도 경호처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이런 것들을 자기는 알지를 못한대. 대통령의 모든 동선을 알아야 경호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알지를 못한대. 맞아요. 저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몰랐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 그러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쳤다 안 쳤다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네, 그죠? 그렇죠.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경호처장인데. 근데 이것을 보면은 자격이 없다. 자격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는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 부부는 쳤는데 김용현 처장은 같이 안 쳤다. 요거까지는 김용현 처장이 자기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골프를 쳤는 데까지는 뭐 얘기한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장경태 의원이 만약 그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를 치셨다면 낙마 사유겠죠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부부가 쳤다는 이야기 끝내 제 인정하지 말은 않았어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공직자들이 보통 확인해줄 수 없다. 확인해주기 곤란할 그렇죠. 때 쓰는 네. 말들이거든. 난 잘 몰라요. 쳤네 쳤어 사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네. 추정할 수가 있다. 간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본인이 안 갔다. 본인이
본인이나 저는 저는 확인하지 주어가 않은 저는이죠. 거죠. 나 김용현은 거기에 간 적이 없다. 네. 알지 못한다. 네. 그럼 뭐겠어. 아니 뭐 다 알아서 대통령도 밀어 뭐 이렇게 짐작하는 운동하실 수 거는 있죠. 할수 뭐 있고, 그런 뭐 것까지 우리가 시기가 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치는 건 골프를 잘 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스타일이. 대통령이요? 아니 뭐 오늘 그냥 약간 필링대로 인상 비평하시는 게 컨셉이에요. 뭐 스승님 아니죠 오늘 컨셉이. 골프 잘 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여사님이 네. 골프 치신다는 얘기는 아 못 저도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는데 아. 그래서 이것도 또 장경태 의원이 좀 여러 가지 헛발질성 폭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인은 아직 안 된 네, 좀 상황이라. 장경태 의원의 발언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골프를 안 좋아하더라도 뭐 그늘집 음식이 맛있더라 이런 취향이 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뭐 키워드 취향이에요. 아. 그 골프장을 대통령이 내가 가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나요? 얘는 한성되면은 군 골프장 네, 아니에요? 군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인데. 그래서 다 팀이 빠져나간 네. 다음 저녁에 네. 들어갔다. 오후 5시 군은 3부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5시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텅 비어 있는 골프장에 갔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권양수 여사와 태릉 골프장에서 네. 대통령 네 분이 골프 쳤다는 얘기는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운동하는 것 가지고 아니, 뭐 뭐라 할 뭐라 수는 하기는 없죠. 좀 그런 네. 것 같은데 좀 시기가 좀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 어떤 거 하나만 볼까요? 딱 볼까 봐요.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거 너무 주목을 못 받아서 갖고 왔는데 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김복형 후보자입니다. 네. 이제 김 후보자가 이런저런 대답을 사실 잘 안 했는데 민주당의 건국절 관련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이제 질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될 차례죠. 네. 시간이 아이고, 시간이 가요. 가고 있습니다.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눈싸움도 아니야 근데 마주보고 있지도 않아요. 아 뭐라고 그러지? 아.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자, 헌법재판관 와. 그래서 이제 이건태 의원이 못 참고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새로운 방법이네. 네. 그냥 답을 안 줬어 하면 줬어. 이건 증거예요. 왜냐면 더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요. 모른다도 아니고 네. 아니다도 아니고 네. 그냥 보통 가만. 저기 인사동 같은 데 가면 네.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캐리커처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아. 네. 서로 이렇게 말없이. 네, 네네네. 지금 모델 수준이에요 지금. 네. 이분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사실은 판례를 만드는 자리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좀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그런 답을 들어요? 그게 저도 좀 궁금했어요. 어느 자리에서 답을 하면 좋을까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이제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는 알고 이상해요. 이거는 전 네. 참모들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참모들 잘못이에요. 네, 그냥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모범 답안 주면 돼요. 네. 그런데 근데 왜 이제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다고 대통령이 이번에는 야당 뜻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할래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는데 얘기하는데도 그게 대통령이 싫어하면 에이, 설마 대통령께서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기를 못했다고 보시면 아니, 아니 그 누구야 그 심우정 검찰총장은 네.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도대체 이 참모들은 뭐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 이건태 죄송합니다. 이건태 의원도 법조인이잖아요. 네. 이 저기 헌법재판관도 법조인 서로 알 거예요. 알 거고 그 헌법 공부하셨던 분들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뭐 건국절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답을 못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네. 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장성철 소장처럼 다 생각해요. 하는데 왜 답을 못 하느냐? 네. 지금 정권 분위기가 그런 거야. 인사권자의 분위기가 뭔가 뉴라이트적인 분위기를 풍겨줘야 되고 친일적인 느낌을 줘야지만 인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모르면 대답을 안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도 대답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모른다고 얘기. 그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가만히 대통령 코드에 딱 맞춘 거야. 오히려 이런 답이 대통령실이 정답이야? 원하는 그렇죠. 답이었다. 헌법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해석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왜 대통령도 잘 모르거든.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거든. 박진영
부원장님은 어떻게 괜찮으시죠? 아니나 뭐 이런 것들 저희가 걱정 따로 안 걱정할 해드려요. 게 네, 없습니다. 뭐 저 괜찮습니다. 심리학적인 저의 네. 뇌피셜 취향적 분석입니다. 이미 다 내려놓으신 분이라서 아, 그래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애들 다 키우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전공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전공이요? 예. 전공이 뭐 정치학입니다. 아, 심리학은 정치학입니까? 아, 아닙니다. 심리학 아닙니까? 네. 아, 혹시 네, 심리 공부하셨나요? 네, 심리 공부하신 줄 알고. 네. 네. 박진영 부원장님 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JYP. 아 그러네요 진짜 JYP. 네. JTBC, 네. JYP. 자 그리고 아니, 마지막 하나만 짚고 하나만 좀 가겠습니다. 볼까요? 네. 또 있어요? 네, 아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도 이제 같이 들르고 했었는데 이 책방에서 20대 남성이 책방 직원을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8분여간 그 폭행을 계속 가해서 갈비뼈와 척추뼈, 왼쪽 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이 남성은 이제 아주 최근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두고 적대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평산 예. 잘 모르는데요. 민주당 과정을 다 아시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용산이랑 저 국민의힘 소식만 알고 아. 민주당 소식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생각해 보면 우리 집을 잘 들여다볼 겨를이 없어요. 남의 집에 불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이분이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느냐라고 찾아와서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폭행을 했다는데 네. 20대라고 하고요. 그 이제 다치신 분들이 40대 여성인데 네. 동네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그 저도 모르겠는데 서점에서 바로 앞에 나오면 논도 있고 그렇답니다. 거기까지 뭐 끌고 나오다시피 하면서 이제 폭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대통령 경호 구역이긴 하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네. 출퇴근하는 평산 책방의 곳이니까. 위치가 네. 사저하고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예. 경호 구역이랍니다. 네, 경호 구역 이게 안에 전직 있는 대통령 300m 경호 정도 안에 다 구역이면요. 들어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경호 책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현직 경호처장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경호처장이에요. 아, 총 책임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호처장이 지게 돼 있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정도 사건이면은 경호처장 해임하라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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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지금 이 남성은 지금 가해자는 구속이 된 상태고요. 네, 네. 그 폭행 정도가 매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증오나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한 걸로 아이고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양극단 정치, 상대방을 향한 네. 그러한 분노와 비난, 혐오 이런 발언들을 양당 지도자들, 정치권 인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진영에 죄송합니다. 박진영에 휩싸여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참. 어쨌든 이런 사적 구제라든지 네. 아니면은 물리적인 폭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거를 또 김영현 경호처장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따로 뭐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따라 아마 가서 그때는 그렇죠. 이제 책방에 직원만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평산 책방에는 24시간 네. 경호 인력이 상주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네, 네. 그렇더라면 경호처장이 김영현 경호처장이 야 저기 평산 책방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는 그냥 상관하지 말고 거기는 그냥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도 취하지 마. 뭐 이랬겠냐고. 어떻게 경호처장한테 그거를 책임을 물어요. 물으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물은 적은 없어요. 어떤 과한 비판이지.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거 네.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하여튼 이런 일들 정말 전달하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럼요. 사실 뭐 작년이나 뭐 계속 이런 비슷한 네. 일들이 좀 한 그렇죠. 번씩 생겨갖고 이건 진짜 정치가 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우리도 네, 길거리 얘기들을 다닐 많이 때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 특히나 더 그렇죠. 마스크 네.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네. 가야 돼요. 괜히 막 누군가가 뒤에서 네. 때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나라면 참 그렇죠. 큰 이상한 일이죠. 나라 같은데. 근데 그런 움직임이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도 네. 지금 오. 갈라진 쪼개진 미국 장난이 예. 아닙니다. 지금 토론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맞습니다. 토론회를 저희가 어. 완벽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또 언제요?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합니다. 바로 네. 지금 아 그렇군요. 네, 네. 두 분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네. 나가는 소리구나. 아니 말 참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눈치가 빠릅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미국 대선 토론 네. 바이든 대신 등장한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이 두 사람의 토론 그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어떤 격돌이 있었는지 바로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떠나주시고요. 아니 근데 너무해요. 왜요? 6분 일찍 이렇게 저희를 내보내다니 저희의 평론이 오늘 마음에 들지 아, 않으셨나요? 저희는 앞으로 브리핑 시간을 대폭 아니, 줄일 그게 아니라 예정이에요. 평소가 10분씩 늘 늘어- 오버를 했던 네. 거예요. 아, 오늘 4분 철저하게 이제 오버입니다. 시간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료 많이 받나요? 아니요. 길게 하려고 하셔. 제 소원이 방송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